오늘 소개할 책은 알렉산더 카프의 기술공화국 선언입니다. 기술은 이제 인간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재편하는 새로운 정치 권력이다. 기술은 더 이상 인간을 돕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를 움직이고 경제와 군사, 금융시장까지 재편하는 새로운 정치 권력입니다. 오늘부터 소개할 책 알렉산더 카프의 기술공화국 선언을 총 18개의 영상을 통해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실제 권력 구조를 통해 기술이 어떻게 하나의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고 있는지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특히 저자 알렉산더 카프는 미국 국방의 핵심 기업 팔란티어의 창업자로 현 미국 정치, 특히 트럼프 정권의 중요한 배후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앞으로의 경제, AI 산업혁명, 국가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권력을 통제할 것인가? 세계의 흐름을 읽는 것이 곧 투자이고 생존 전략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제1장 길을 잃은 실리콘밸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신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살펴보죠. 실리콘밸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차고, 천재, 스타트업 같은 단어들이겠죠?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신화 뒤에 숨겨진, 어쩌면 잊혀진 진짜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세계 혁신의 중심 실리콘밸리,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요?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신화는 이런 거죠. 차고에서 탄생한 고독한 천재.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시작은 소비자를 위한 파격적인 스타트업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의 아주 깊고 끈끈한 파트너십이었던 거죠. 자, 그럼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실리콘밸리의 비밀스러운 역사, 그 목적이 이끌었던 과거로 말이죠. 대체 어떻게 기술과 정부라는 강력한 동맹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GPS, 인터넷, 심지어 초기 AI까지.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대학교 기숙사 같은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전부 군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국가 전략의 하나로 국방연구소에서 탄생한 기술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서 미 해군의 탄도미사일을 생산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파트너십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공식적인 거였어요. 1944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편지를 한번 보세요. 전쟁을 위해 동원했던 이 엄청난 과학 기술력을 이제 평화의 시대에 국민 건강, 새로운 일자리, 더 나은 삶을 위해 쓰자. 바로 이게 그들이 가졌던 비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술이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 아이디어가 20세기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이건 미국의 건국 초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뿌리 깊은 전통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좀 보세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세계적인 엔지니어였고 토머스 제퍼슨은 과학이 자신의 열정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제임스 메디슨은 과학 이론을 증명하려고 족제비를 해부하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지도자들 자체가 기술 발전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생각했던 엔지니어이자 과학자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이렇게 강력하고 근본적이었던 동맹이 대체 왜 깨졌을까요? 어떻게 그 지점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실리콘밸리의 모습까지 오게 된 걸까요? 모든 건 1960년대와 70년대의 문화적 전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대의 엔지니어들이 등장한 거죠. 이들은 부모 세대처럼 세계대전을 겪지도 않았고 정부나 거대 기관에 대해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개인용 컴퓨터, 마우스,
우리가 지금 쓰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만든 선구자들이었어요. 이들에게 국가적인 목표를 위해 일한다는 건 글쎄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처럼 보였을 겁니다. 정부를 파트너가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990년대 인터넷 붐이 일면서 모든 게 시장 논리에 흡수됩니다. 소비자가 왕이 된 거죠. 국가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그 엄청난 기술들이 이제 완전히 상업적인 논리, 개인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된 겁니다. 이로써 기술과 국가의 오랜 동맹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오랜 동맹이 깨지고 기술이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앱스토어의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대비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20세기에는 우주 경쟁, 인공지능 연구, 신약 개발 같은 거대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현실은요? 차량 공유 앱, 사진 필터, 음식 배달 서비스, 한때 국가의 운명을 걸었던 그 엄청난 인재와 자본이 이제는 우리의 디지털 라이프를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 쓰이고 있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 그 현실이 더 명확해집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압도적으로 소비자 앱으로 쏠려 있죠. 국방 기술이나 공공부문 혁신처럼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은 뭐랄까 매력이 떨어지는 분야가 된 거예요. 결국 한 세대의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기술 대신 더 안전하고 돈 벌기 쉬운 길을 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본 자료에서는 이 상황이 그냥 좀 안타까운 수준이 아니라 지속 불가능하고 심지어 위험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나아갈 길은 있을까요? 이 깨진 동맹을 다시 재건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해결책은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술업계는 자신의 성공을 가능하게 해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깨닫고 공공 서비스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실리콘밸리의 문화, 그러니까 성과 중심적이고 관료주의를 벗어나서 실질적인 진보를 추구하는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단 하나의 핵심으로 모아집니다. 실리콘밸리가 가진 그 엄청난 혁신의 정신을 다시 한번 국가적인 목적과 결합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세상의 모든 걸 바꾸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국가적 목적이 없는 기술 산업을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는 하나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리콘밸리는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차고의 천재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GPS, 인터넷, 초기 AI까지 모든 혁신은 국가적 목표와 과학기술, 그리고 정부와 엔지니어들의 강력한 동맹 속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동맹은 무너졌고 기술은 국가의 목적을 향한 도구가 아니라 소비자 시장의 편의를 위한 상품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최고 인재들은 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정말 해결해야 할 거대한 문제들은 점점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술이 홀로 서는 시대,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국가도, 기업도, 시민도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기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누가 이 기술 권력을 통제해야 하는가? 인공지능이 세상의 모든 구조를 바꾸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질문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